친환경과 관련돼서 이제 거의 같은 얘기인데 포터가 얘기한 5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흔히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5가지 요소인데 포터가 얘기한 5가지 요소. 포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마이클 포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장 분석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냐 이런 틀을 이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원조예요. 마케팅의 원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이제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마이클 포터의 마케팅이라는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말로도 이제 번역이 다 됐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5가지 요소, 포터가 얘기한 5가지 요소, 시장에 대해서 분석할 때 그 외부적인 요소를 봐야 될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경쟁자예요. 경쟁자. 경쟁자가 어떻게 물건을 팔고 있느냐. 그게. 그래서 특정한 브랜드가 특정한 기업이 특정한 브랜드를 런칭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고, 경쟁자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그 다 사용하는 기업들마다 전략들이 다 틀리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고객이 구매하는데,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누가 만든지 고객들은 잘 모른다. 그러면 괜찮은 시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선 경쟁자. 그 다음에 바이어의 힘. 이제 사는 사람의 힘이죠. 주로 이제 B2B 같은 거 할 때, 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부품을 사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LG전자인데, LG전자라도 현대 기아하고 이제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걔네 정책에 다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독점 수요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여기 시장은 독점 수요 시장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공급자 힘인데, 우리가 재료를 쓰는데, 그 재료가 지금 어디서 들어오냐, 그러면, 국내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뭐,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국내 한 군데, 해외 2군데, 총 3군데밖에는 만드는 데가 없다. 아주 까다롭죠. 왜냐하면, 공급자는 계속해서 금액을 올리거든요. 아니면 공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못 만들거나, 그 다음에 공급자가 재료를 올리면 거기에 받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이게. 우선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파는데, 여기 제품을 지금 팔아요. 근데 그 제품이 A1이라는 제품을 팔아요. 얘가 이제 얼마냐면 10달러짜리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제품을 팔게 되면 다시 말하면 돈이 10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10달러가 다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10달러 중에 여기 이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보통은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재료비가 대략 한 5달러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인건비하고 기계 관련된 비용이 4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 팔면 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1달러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비가 10%가 오르잖아요. 10%가. 그래서 이게 5.5달러가 되잖아요. 5.5달러가 되면은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익은 0.5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이 정도 오르면 이익은 몇 프로가 떨어지는 거냐면 5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자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공급하고 우리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 근데 공급자가 뭐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입찰 같은 걸 통해서 또는 이제 공급자 시장 자체가 경쟁이 있으니까 공급자가 치고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비싸게, 다른 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비싸게 팔면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근데 공급자가 많지 않고 그 재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꼭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 아주 골치 아픈 거지. 왜냐면 걔는 계속 올리거든요. 2%든 3%든 계속 올려요. 근데 걔네가 2% 3% 올렸을 때 우리가 2% 3% 정도만 데미지를 받으면 뭐 그냥 버틴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재료비가 10% 오르면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익이 50% 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가 2% 정도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재료비가 10% 떨어지는 거야. 이익이 10% 떨어지는 거야. 10%가.
10% 올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당연히 이제 공급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 이제 물건을 이제 시장에서 공급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재료비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 3% 정도를 다운시켰어요. 3% 정도 다운시켰어. 3%를 이제 다운시켰습니다. 막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3%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어요. 왜냐면 회사가 자재관리 쪽이 좀 약해가지고 자재관리 좀 잘했어.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4.85가 됐어요. 4.85. 그러면 이익은 얼마 정도로 올라가는 거냐? 그러면 이익은 당연히 이제 지금 이쪽이 3% 정도가 줄게 되면 이거 시험 문제 나와서 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1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은 이제 15%가 오르는 거죠. 15%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10달러짜리다. 나한테 10달러짜리라고 안 알려주고 이제 뭐 그냥 할 수 있는데 재료비가 그 중에 한 50% 정도 차지하고 5달러고 나머지가 한 4달러 정도 되고 이익은 10% 정도 먹는다. 그런 1달러가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재료비를 한 3% 정도 줄였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는 어느 정도 이익이 올라가느냐? 15% 정도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재료비가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자,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시험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대체품의 위협, 대체품의 위협인데 지금 이제 요쪽이죠. 대체품의 위협은 시험 문제가 역시 나가는 건데 언제 지금 이제 신경 쓰는 거냐면 그 전체 제품의 수명 주기 중에서 이게 이제 성숙기 때 신경 쓰는 겁니다. 성숙기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안정기가 이제 돼서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가 빡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시장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시장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그래서 우선 대제품의 위협 같은 경우는 특히 어느 단계에서 분석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성숙기 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술이 우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고민을 좀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의 가능성. 이 신규 진입의 가능성은 언제 특히 이제 분석을 많이 하냐면 성장기 때 많이 합니다. 역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여기도 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성장기 때. 성장기 때 신규 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기라는 게 어떤 특성이냐면 시장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이 시장은 이 우리나라에서 그 계속 클 거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 클 거다. 그러면 다른 이제 관심이 없던 데서도 그래? 계속 큰다고? 아, 그럼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해서 잘 갖춰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의 가능성은 특히 어느 단계에 있는데 이제 분석이 중요하냐 그러면 성장기 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포터의 5가지 힘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요거 한 문제씩 나갑니다. 요거 성숙기 때 특히 중요하게 분석해야 될 게 뭐냐? 성장기 때 특히 분석할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이게 경쟁자예요. 경쟁자고 이건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비와 관련돼서는 재료비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료비 변화가 지금 이제 우리 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올라가면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이익이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다는 거죠. 재료비가 10% 올랐다. 아니면 재료비가 3% 올라서 우리 이익이 3% 떨어졌다. 그렇지는 않아요. 재료비가 3% 오르면, 물론 이제 특정 재료비가 3% 오르면, 지금 이제 그 계산을 좀 달리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3% 올랐다. 그러면 우리 쪽에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 10% 정도 사이에서 15% 정도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자동차가 얼마 정도 이익을 가지고 나면 한 4.8% 내거든요. 한 5% 정도의 이익을 내요. 영업이익이. 차가 한 1% 내거든요. 1%? 차가? 더 많이 내고 1% 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보통 우리나라 제조회사들이 가져가는 이익률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3%. 그럼 재료비가 지금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이익이 안 나더라도 어떻게 꾸역꾸역 하죠. 그냥 본전을 그냥 하더라도 그냥 꾸역꾸역 해야죠. 근데 요즘 같은 데는 이제 수요가 안 생기는 그런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정말로 힘들긴 한데 사실은 비용 요소가 재료비가 좀 큰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이제 포토가 얘기하는 시장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봤습니다.